하는 거야. 다음 달 되면 국민이 70% 받고 나면 정경이 문재인이가 사기치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뭐라 그래요? 사기꾼들 하는 소리 있잖아. 사기꾼들이 여러분들 돈 갚는다 하다가 돈은 안 갚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사기꾼이 대짜라 아니에요. 사기꾼은요, 요번에 한 번만 더 빌려주라. 요번에 한 번만 더 빌려주면은 그거까지 합해가지고 딱 갚아줄 테니까 요번에 한 번만 더 빌려주라. 사기꾼들이 요래요. 진짜 사기꾼은 그러더라니까요. 저도 돈 때문에 켜가지고 열받아서 찾아갔다가 그 사기꾼 새끼한테 속아서 돈 또 빌려주고 온다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만 그런가? 막 이 새끼만 죽여야지 하면서 찾아갔다가 눈물 질질 짜면서 한 번만 더 살려주면은 내가 다음 달에 바로 갚는다 해가지고 돈 빌려주고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직사게 만든다니까. 그게 돈 받으러 갔던 사람이 왜 이거를 가지고 돈을 또 빌려주고 오냐고. 문재인이 정계가 똑같은 소리 한단 말입니다. 뭐 국민들이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고 백신 맞고 1000명이나 죽었는데 10월 말 돼서 70% 받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또 맞아야 된다. 에? 안 된다가 아니에요. 배째라가 아니에요. 한 번 더 맞아야 된다. 한 번 더 맞으면 또 몇 명 죽어요? 또 1000명 죽는 거야. 또.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착한 겁니까? 뭐 멀쩡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뭐 무슨 뭐 야외에서만 코로나 나온다 하면 또 야외에서만 안 된다 그러면 그러고 희한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래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해쳐먹었나봐. 같은 민족한테 잭소리를 안 하거든요. 사기 보면은 사기인데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런 사기에 더 이상 계속 속을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책임을 물어야 돼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여러분 사기 한 번 치는 사람은 또 칩니다. 사람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문재인이 정은경이가 완전히 코로나 방역 사기를 하잖아요. 야외에서는 2명도 안 된다. 실내 밀폐된 공간은 바글바글해요. 거기는 경찰도 없어요. 이번에 윤석열이가 그 어딥니까? 그 윤석열이가 저 포항 죽도시장 가가지고 10,000명 이상이 바글바글한데 제가 그래서 윤석열 진영에서 저한테 뭐 불편할까봐 대선 주자들 시장판은 왜 이래 바글바글하냐? 거기는 경찰도 없고 펜스도 없고 바글바글하게 돌아다니냐니까 윤석열 지지자가 왜 윤석열이만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윤석열이 많이 봐줬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윤석열이가 포항 죽도시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전 있잖아요. 명절에 전을 사가지고 한 입을 베어 먹더니 한 입 베어 먹던 그거를 옆에 사람한테 주는 거야. 옆에 사람한테 주니까 옆에 사람이 그게 고맙다고 윤석열이 비어 먹었는데 거기를 자기도 비어 먹더니 또 옆에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럽디다.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공정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비어 먹으면 거기에 침이 다 묻었는데 코로나 제일 위험한 거지. 그걸 옆에 사람 바로 옆에 수행원한테 주니까 수행원이 막 갑자기 고맙다고 그걸 또 비어 먹은 데를 비어 먹더니 옆에는 또 주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야외에서는 마스크 딱 쓰고 2m 있어도 국민 건강을 위하여 체증합니다. 이지랄하고 있어요. 경찰이.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 앞에 동아면세점 앞에서 경찰하고 오늘 엄청 싸웠습니다. 인간이 되라. 네가 인간이냐? 인간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뭐 체증한다 하면 겁먹고 뭐 공무집행방입니다. 네가 말하면 다 공무집행방이냐? 협박하지마. 내가 딱 그랬어요. 협박하지마. 네가 그렇게 직권을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된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재명이 그 대장동 사건 있죠. 이재명이가 또 대장동 사건 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대장동 사건 자본금이 1억이래요. 1억.
투자해가 250억을 벌었는 거예요. 그러면 250배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토론회에 나와가 뭐라 했냐면은 1억 가지고 500억을 빌렸다는 거야. 남의 돈 500억을 빌려서 250억을 남겼대요. 여러분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경영학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자기 자본금이 1억인데 500억 빌려가 250억 남기면 1억 가지고 250억 해쳐먹었는데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대요. 1억에가 250억 버는 장사가 어딨어요. 땅 짓고 헤엄치기지. 그냥 나라도 갖다 준 거지 그게. 여러분들 대장동 사건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가 뒤집어져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고발을 해야 돼요. 저쪽에 대검찰청이나 중앙지검 민원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대장동 사건 밝혀주세요. 고발장이 자꾸 들어가야지 수사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이 죽일 놈 대장동 뭐 떠들기만 떠들지 고발을 안 하는 거야. 대장동 사건이 고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고발 수사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생각나시는 분은 다 고발장을 넣으세요. 윤미향 고발장도 한 20장 들어가서 저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조국이 고발장도 한 20장 들어갔는데 이재명이 고발장은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재명이보다 더 나쁜 놈이 있습니다. 이재명이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군지 아세요? 오세훈이에요. 오세훈이는 이재명이보다 더 나쁜 놈이, 오늘 누가 저보고 묻더라고요. 오세훈이가 몇 달 만에 진짜 우리 국민들 10,000명 이상 고발했어요. 제가 팩트를 확인한 겁니다. 10,000명 이상 고발했어요. 오세훈이가.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고 야외에서 이렇게 유튜브 찍고 집회한다고 10,000명 이상 고발했다니까요. 우리가 오세훈이 표 찍어주고 고발당했어요. 10,000명 이상이. 10,000명이 여러분 애 이름입니까? 10,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세훈이가 고발을 10,000명 이상 했다니까요. 여러분 개도 그러지 않습니다. 개도 은혜를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자기를 찍어주고 민주주의가 올까봐 학수 고대하고 서울시장을 밀어준 국민을 어떻게 10,000명 이상 고발합니까? 이거는 이재명이보다 1000배, 10,000배 더 나쁜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세훈이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됩니다. 오세훈이가 지금 저 안에 펜스 쳤어요. 오늘도 경찰한테 얘기하니까 오세훈한테 얘기하세요. 내 쪽팔리에 죽는 줄 알았어요. 보수 국민 아닙니까? 보수가 찍어준 오세훈한테 얘기하세요. 오세훈이 저 앞에 펜스 치고 고발하고 국민들 피눈물 흘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세훈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이재명이야 원래 그런 놈이라 치지만은 이런 놈이 더 나쁜 놈이야. 사람 뒤통수 때리고 배신하고 은혜를 모르는 이런 인간은요 영구히 이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뭐 오세훈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윤석열이 홍준표 지지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말 한마디 합니까? 조국 수용을 할 줄 알았지?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이 피눈물 하면서 차별받으면서 나 정말 일제시대 때도 이런 소름을 안 당할 것 같아. 저것들은 한강공원에서 통닭 쳐먹고 골프장 있잖아요. 가시면은 골프장 안에 바글바글해요. 골프 치고 뭐 다 해요. 비행기 타고 다 해요. 야외 집회만 못하고 예배만 못해요. 예배 드리면 지난주에도 저 동아메시지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싸가지 없이 오세훈이가 보냈는 기대기 새파란 여자 봤어요? 서울시청 공무원 이동훈 TV 보시면 나옵니다. 기대기 새파란 젊은 여자가 팔짱 딱 끼고 와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고발할 거예요. 이지랄하고 있어요. 오세훈이가 보낸 인간이. 결국에는 고발을 당했답니다. 죄명 예배 드렸다. 죄명이 예배 드렸다예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세훈이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유 보수 국민들 너무 잘 잊어버려서 탈이에요. 광우병 사기친 거 다 잊어버려. 우리가 이 코로나 사기친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그 죄값을 철저히 물어
때까지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이런 거짓된 일이 발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처벌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저히 처벌하는 이유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처벌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된 일을 하는 이 문재인이, 정은경이, 오세훈이는 반드시 깜빵에 보냅시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자영업자 1명 이상 야외에서 분향소 못한다는 영등포 경찰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발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고발을 합니다. 8.15 집회 때 탄압한 인간 고발합니다. 오늘 저 앞에 펜스 친 인간 고발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고발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호해야 됩니다. 왜 고발만 당합니까? 우리가 내가 그렇게 고발해봤자 오세훈이 10,000명, 경찰청장이 수없이 고발한 거 세 발에 피도 안 돼요. 우리도 당하지만 말고 고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저는 이제 자유롭게 대한민국에서 집회하게 해달라 행정구속했습니다. 원래 또 한 번 가슴에 상처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또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들과 제가 회복시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 안 돼요.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합시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를 우리가 바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좋은 말씀을 저희가 듣는 이 자리를 그나마 인정하기 했지만 아까도 방송했지만 지금 고발이 들어왔어요. 다 떨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자리조차도 다 펜스 쳐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못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잘 쉬었습니까? 자, 이제 찬바람이 옵니다. 이제 우리 지금까지 국민들이 좀 나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라 일을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세웠으니까 이제 좀 당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나라 일을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 일에 적극 협조하고 동조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참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겨울에 캠프 험플이라는 곳에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캠프 험플이라는 게 거기에 뭘 하느냐 그러면 IFC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인도태평양 정보여단이 있는 곳입니다. 정보여단이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마 신인균 국방TV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IFC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정보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나토가 예전에 있을 때 영국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컴퍼 캠프리에 2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걸 확대해 가지고 5개 대대로 만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정보를 총괄하는 사령부가 있습니다. 사령부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마 종전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일당들은 아마 시민단체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를 정폭 그러니까 전가시키지 말라고 대모할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걸 꼭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키면서 우리는 앞으로는 헌법 정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도
오염부 해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사람들은 배출시켜야 됩니다. 이제 국제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국제감각.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국제감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거는 또 지어박습니다. 문재인, 노무현 봤죠?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계속 대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전선은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중국이 가만둡니까? 예. 그렇죠. 요즘 부정선거 때문에 미국도 이 부정선거가 좀 깨보니까 많이 많아요. 그 아리조나 스테이트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사전투표를 190만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2번, 3번 했는데 1만 6천이 되고 그리고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절차적 정당성을 많이 따집니다. 체인 오브 커스티디라고 그러는데 그 절차적 정당성이 걸린 게 그게 25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에 저렇게 엉터리 같은 선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따주는데 지금 엉터리로 한 게 좌파 물결이 들어가니까 그럽니다. 좌파 물결. 우리는 다릅니까? 황교안 씨가 얘기했죠. 270만 저거에 사전투표에 150만이 가짜투표라고 그랬어요. 가짜투표라고 했어요. 이거 가짜투표해가지고 계속 중국과 북한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도움 받으면 국가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 청구서 날아오면 다 갚아줘야 돼요. 100억, 5억은 줬다 그러는데 그러고 또 100억 준다 그러는데 싫다 그러는데 자꾸 준다 그래요. 왜 그래? 청구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탈원전 왜 그렇습니까? 중국 청구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었죠. 정치인들 지금까지 그거 다 부정선거해도 가만히 있었어요. 정치인들 가만히 있었어요. 이러면 민주주의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북한은 핵을 없앨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데 우리만 가지고 그냥 뻘거럽고 안보를 책임도 안 지고 안보 의식도 없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의 희망은 없습니다. 북한과 같이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의 희망이 있고 중공의 희망이 있느냐? 그거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도 공산주의라 그러는데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얘기하면서 오리엔탈 데스포티즘이라는 얘기. 오리엔탈 데스포티즘. 이게 뭐 말입니까? 오리엔탈 데스포티즘. 전제군주, 오리엔탈, 동양의 전제군주 국가를 그랬습니다. 왕조가 한번 나타나고 쓰러지고 한번 나타나고 쓰러졌어 또 그걸 반복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공산주의는 뭐냐? 노동과 자본과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잉여가치를 수술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잉여가치를 수술하려면 잉여가치를 정부가 들어가서 잉여가치만 그것만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로 가면 되지. 거기다가 사사건건 항대 요즘 항다 그럽니까? 그거 부동산 그걸 활성화시켜가지고 그거 다 중국 공산당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부동산이 사람들이 사니까 중산층이 사니까 그걸 잡겠다고 부동산 회사를 지금 망하게 하는 그러면서 860개 중소기업이 막 죽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 아시안이 전제군주 오리엔탈 데스포티즘이다 그런 거요. 그 공산주의 아닙니다. 그 왕조 청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조선 왕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갑니까? 그런데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꼭 평화헌법이라 가지고 1147년에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탈화론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그 평화헌법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일본 사람들 보니까 그게 좋거든. 국민들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헌법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9번 바뀌었어요. 이거 미국에서 만들어주는 유엔에 만들어주는 헌법이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 가지고 9번 다 하고 이제 뭐까지 덜먹이냐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도 없애라 이게야. 그리고 언론 자유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언론 자유 중에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개정하겠다는 게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 그 관변단체에 지들끼리 패거리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심판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법법 걸친 정치꾼들이 지금 대법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거기 가가지고 뭐라겠어요? 문재인 뒤씨는 닦아주지. 자, 그러면 언론 자유까지 없으면 절차적 정당성, 우리 지금 선거하는 거 다 부정선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언론 자유 없애버립니다. 언론 자유를 없애는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기사 열람 차단권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기사를 지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거를 차단시켜버립니다. 네이버에도 다음에도 하지 말고 언론에도 인터넷에도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언론 자유 중공이 홍콩 침략할 때 쓰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못된 오렌타 데스포티즘 국가에서 거짓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유는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카메라 들고 다니는 자유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포기하는 겁니다. 요번에 부정선거가 심했다고 9월 19일 날 그 팍스뉴스가 바이든 사임한다는 말을 했어요. 바이든 사임했는데 거기에 사전 기사를 차단한다는 그거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거기에 팍스뉴스는 합리적 의심을 얘기를 한 거예요. 설령 그게 틀렸다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닉슨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다 보면 팩트가 파이밍 되면서 닉슨이 몰아갑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으면 절차적 절차적 그 정당성이라든가 소위 민주주의이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한국 그러지 마라. 그리고 미국이 그러잖아요. 한국 그러지 말고 종전선언 그따구 소리 하지 말고 한국을 영국과 같은 나라로 만들어 줄 테니까 한국 사람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왜 정신 안 차립니까? 지금 중국에 붙어가지고 북한은 말이에요. 지금 산소호흡기 때문에 금방 넘어질 국가입니다. 왜 산소호흡기를 계속 달아줍니까? 왜?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게 우리 국민들이 용기가 없고 너무 착해서 그래요. 너무 착해서. 이제 그래. 좀 깡당으로 부를 때는 부려요. 이런 좋은 기회가 올 때 이게 놓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가다 보니까 메가드 흥국이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9번 바꾸어도 그 핵심인 전체적 정당성과 언론 자유를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국민은 조용해요. 미국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사원 공화당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으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키고 내 가족은 내가 지키고 내 자신은 내가 지킨다는 사고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세계의 5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남북 통일도 그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잘하면 중국에 있는 연변까지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옵니다.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느냐 이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즐거운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는 아시다시피 화천 대유가 아주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국 시민들도 저 귀인을 만나가지고 그 대장동처럼 2,000배는 아니더라도 한 20배 정도라도 횡재를 하시는 그런 행운을 누렸으면 합니다. 자, 이 핵심에는 알다시피 이재명이라고 경기도 지사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더불어당의 가장 유력한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통령 후보로 되어 있죠. 자, 검찰이 수사를 한다니까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 대선 후보를, 유력한 대선 후보를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까? 또 여기에 여러 갈래로 법조인들이 많이 얽혀있고 한데, 이는 엄청난 이 대박, 당분이라도 최대 규모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3억 5천만원 투자해가지고 6,400억을 지금 벌어간 거로 되어 있는데, 거의 2,000배, 한 1,800배 이렇게 남는 장사로 할 수 있다면 누가 안 끼어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될지 한다면은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말하자면 날아가는 수도 생기고, 이게 아마 앞으로 이 대선 과정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한다니까 당분간은 지켜보는 거로 하고, 저는 그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하여튼 이재명이가 이번에 아주 참 좋은 말 한마디를 했어요. 나는 단돈 1원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 뒤져라. 자, 그 기준을 정하자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단돈 1원 한 푼도 받은 게 없잖아요. 그거는 그 악랄한 윤석열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2년 동안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정말 단돈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의 기준을 찾아서 박근혜 대통령 깨끗하고 죄 없잖아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재명이가 그 단돈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는 그 소신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대통령에게도 해당이 되기를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 1640일째 구급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번째 추석을 보내셨는데, 이 추석이라도 같이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쉬운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내년 3월 9일 대선이 굉장히 어렵다. 왜 어려우냐? 그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중에 이 북한이 어떤 변수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최근에 있었던 그 몇 가지를 토대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추론을 해 봅시다. 자, 이번에 9월달 들어와서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9월달 들어와서 9월 11일, 12일 이틀 동안 사정거리 1500m에 해당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근데 이번에 아주 저고도로 날아가지고 베이다가 탐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흘 뒤에 15일에는 이른바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기차에다가 발사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기차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이 발사대를 군사위성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미사일이 발사기지가 어디냐를 확인을 하게 되면 사전에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발사대를 숨기기 위해서 철로에다가 옮기는 기차에다가 장치를 해버리면 기차가 어디로 다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주 숨바꼭질하기 좋은 방법이죠. 이게 러시아가 개발한 미사일 언릭 그 발사 방법인데, 이거를 북한이 이번에 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문재인이는 이번에 가서 종전선언을 또 하다고 했죠.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 왜 이걸 얘기를 했을까? 자, 우선 북한으로 봐서도 문재인 정권만큼 북한하고 가까이 지낸 종북 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재인이 임기 끝나기 전에 어떤 결론을 하나 만들어내고 싶다는 욕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보면은
내년 대선이 지금 제 초미의 관심사고 제일 큰 과제를 아는데 이 문재인 이 좌빨 정권을 계속 연장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알아서 앞으로 아마 문재인이가 요청하지 않아도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문재인 이 더불당 이 좌파 정권 연장을 위한 어떤 북 공작을 할 거라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이가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틀 동안 침묵하다가 나온 북한 외무성 이태성 부상의 첫 번째 반응은 아주 그 껍데기밖에 없는 허상일 뿐이다. 시기상조다. 아주 냉소적으로 부인을 했다가 7시간 만에 정말 7시간 뒤에 김여정의 이름으로 발표를 해서 뭔가 평화로 가는 길을 이끌어낼 수 있는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로 약간의 관심을 보였죠. 이걸 가지고 이제 청와대는 또 막 그냥 임기 내로 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뭐 심지어는 이거는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미국이 맘만 먹으면 해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 3월 9일 선거 때까지 계속 북한은 뭔가 문재인 이 좌파 정권에 도움되는 공작을 하고 지령을 내리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좌파 세력들을 움직이고 개입을 한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립니다. 우선 쉽게 말해서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내년 2월 달에 북경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항상 여름 올림픽 열리고 1년 뒤에 동계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 이제 내년 2월에 열리고 여기에 아주 지난 4년 전에 이른바 18년 평창올림픽 기억하시죠? 그 오죽하면 평양올림픽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자, 선수단도 없는데 우리나라 팀에다가 어거지로 단일팀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했고 대한민국 깃발도 포기하고 한반도 깃발 들고 입장을 하고 김여정이가 내려오고 무슨 의원단이 내려오고 아주 그냥 직사대전을 해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때가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위험할 텐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전세를 바꿔놨죠. 자, 그거를 내년 2월달에 북경에서 벌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 오고 또 문재인이가 날아가고 시진핑이와 만나가지고 뭔 공작을 하고 하면은 2월 한 달 내내 북경에서 동계올림픽 열립니다. 그리고 3월 9일 바로 열흘 뒤에 대통령 선거 치러지는 겁니다. 그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북한의 공작은 계속되고 끊임없이 그러한 조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례적으로 미군 당국이 특수전사령부 이름을 빌려가지고 9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평택 미군기지와 군산 미군기지에서 김정은 참수작전이 훈련이 실시됐다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아니 굉장히 이거 기밀사안이지 않습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평택 그 300만 평이 되는 미군기지 안에 북한의 어떤 특수시설을 실물대 모형으로 만든 공간이 있고 거기에서 매년 일종의 침투작전 그래서 그 요인을 체포하고 이렇게 인질로 구출하는 작전 또는 서류를 확보하는 작전 등등 이런 작전이 매년 실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 미군 당국에 의해서 공식으로 김정은 참수작전에 대한 훈련이 실시됐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산은 미군 항공기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 홈페이지에 이 훈련작전 사진을 올렸고 내용을 다 공개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또 뭐 그 기종을 다 설명해봤자 이해를 하실 수도 없고 개괄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냥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만이 아니고 미국 본토에 있는 특수전 사령부에서 상당한 인원이 날아왔고 뿐만 아니라 일본 카데나 공군기지에 있는
그 카데나 기지에 있는 특수작전 해병대 약 300여 명이 항복이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수부대가 이동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항공기가 아니라 또 아주 대표적으로 미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이 수직 이착륙 헬기가 있습니다. 오스푼이라고. 이렇게 그 비행기 같은 모양인데 이 위로 프로펠러가 2개 달려있는 이 수직 이착륙 헬기입니다. 이게 아주 어떤 적진이라든가 임무지역에 이 긴급 침투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장비인데 이 공군 이 병력이 동원이 되고 하여튼 상당한 어떤 특수작전 병력이 와서 야간 침투 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작전의 이름은 피크 나이프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피크라는 거는 여러분 아는 목재 있죠, 나무. 피크 나무. 피크로 만든 뭐 소파, 침대, 책상. 나이프는 칼이죠. 그리고 이건 목금이에요, 목금. 나무 칼이에요. 그럼 목금이라는 걸 때리면은 목금 자체로도 충분한 살상력을 있죠. 그래서 전 이름을 뭐 정확하게 뭐 이번에 용어까지 공개했습니다. 피크 나이프 작전을 훈련을 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참수작전입니다. 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 동포들, 북한에서 고생하는 동포들 남한으로 와라. 우리 남한이 다 받아주겠다. 대한민국 다 받아서 여러분 같은 동포를 따뜻하게 주겠다. 사실상 베를린 장벽 턱으로 떨어뜨시니 북한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오라는 아주 그냥 과감한 북한 해방의 시그널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국방부가 김정은 참수 부대를 만들었다고 편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9월달 이래로 16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른바 난수방송이 19차례인가 있으면서 노골적으로 어떤 지령이 내려왔고 그런 지령에 의해서 저는 촛불 집회가 시작됐고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 촛발들이 움직이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몰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시작됐던 건데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김정은 잠수 작전 실제 훈련이 실시되었고 그것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조미군의 특수전 사령부에서 페이스북에다가 사진과 훈련 내용을 공개했고 아까 말씀드린 군산 미군기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5년 만에 처음 있는 사실입니다.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뭘까요? 일단 뭐 쉽게 누구든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보낸 거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 동향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시면은 많은 얘기들이 돌아다닙니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주로 탈북자님들이 하고 있는 방송을 보면은 정말 또 나온 얘기를 작년에 있었던 얘기지만 김정은이가 이미 뭐 정리가 됐다 식물인간이다 하는 얘기에서부터 김여정이가 체포가 됐다는 얘기 어떤 뭐 조직부장 조영원이가 실질적인 실권자다 또는 뭐 박철영이가 지금 군대를 통해 뭐 집단 제도 체제로 들어간다 온갖 지금 많은 가설 시나리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 거를 첩보를 수집하고 해서 제대로 해야 될 직무를 가진 자가 그 국정원장이라는 자리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라는 자는 23살짜리 여자애하고 좀 연애질하기에 바쁘잖아요. 선거 개입하고 민간 사찰하기에 바쁜데 북한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미군이 특수작전을 했다는 사실을 군사훈련 내용을 공개를 했던 이 시점에 주목해 본다면은 뭔가 북한에 지금 상당한 어떤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이제 구성재 박사 또 오셨으니까 우리 구성재 대표께서 자세히 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리조나 이제 보고서가 원래 오늘 1시로 예정이 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보도는 27일로 1차도 연기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내용은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가 이제 어떤 한 주 단위기는 하지만은
그 한 주에서 무효로 선언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우리나라 이 부정선거 투쟁에도 많은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남은 이 7개월 동안도 길다면 엄청 긴 시간이고, 이 시간 안에 어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긴박한 사태의 변화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갑자기 정말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석방이 되실 수도 있고, 어떤 비상 상황으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1, 2중대가 야합해서 진행하고 있는 정치 일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낙관할 단계는 아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그리고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또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이 정부, 중국,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어떤 야합을 해서 국제적인 어떤 소요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위급한 사태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들이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 시점에서 미군 당국에 의해서 이런 김정은 참수작전이 실시됐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는 것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군사적인 변수에 대비해서 미군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어떤 그러한 또 메시지로 전달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면서 미군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그런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초론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구정입니다. 백규장 대표입니다. 예. 아침부터 그 유튜브 하나 만든다고 하다가 날라가서 다시 만든다고 늦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애리조나에서 재고표 결과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상대로 뒤집어졌어요. 원래는 바이든이 1400표, 457표인가요? 이겼다고 나와 있는데, 조사해보니까 부정투표가 5만 5천표가 나왔어요. 그것도 보수적으로 나와서 쭉 다녀보니까 거기 나온 거 계산만 해도 한 50만 표는 부정표인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거 진짜만 요거만 고르자 해갖고 나온 게 5만 5천 표예요.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이 나쁜 주류 언론들은 바이든이 이겼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네요. 참 가당치 않습니다. 자, 5만 5천 표 부정표 한번 볼까요? 서명이 없는 게 수천 장이에요. 또 표 한 장을 2번, 3번 이렇게 개표한 게 18,000표, 2만 표 가까이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등록했고요. 등록 시간이 지났는데도 등록했고 투표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가짜 투표 있지 않습니까? 가짜 투표. 이 진짜 투표가 아니에요. 누가 투표했는지도 몰라요. 그걸 찾으면은 미국은 뭐 다 사인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홍길동이가 했다, 요거는 마크가 했다, 데이비드가 했다, 이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표가 또 수만 표 나왔어요. 그러고 이런데도 이때까지 이걸 감추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수개월간 수만 명이 수시간 동안 이렇게 노력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애리조나 뒤집어졌습니다. 남은 결과는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첫째, 출입 기록. 컴퓨터에 누가 들어와서 해킹했는지, 퀘리했는지, 누가 로그 기록 그거 막혀놨는지 그거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계기 있죠? 우리 중계기. 디지털 선거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계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중계기 보이실 텐데, 저런 게 중계기입니다. 저 위에 있는 거. 저 우리나라 못 썼어요. 화일 썼죠? 중국에서도 아마 화일 중국 때 쓴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저 중계기 저 조사한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마지막은 종이재질. 종이재질 조사예요. 종이재질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잘게 쪼개갖고 실험실에서 원심 분리기를 돌립니다. 그럼 돌리면은 그 종이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삼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대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소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다 분석이 가능해요. 근데 어떡하죠? 중국 사람들 큰일 났어요. 중국에서 나온 종이는 뱀부, 대나무가 많아요. 대나무. 그래서 대나무 성질이 많은 석유줄이 있는 종이는 중국산이에요.
그렇게 분류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종이재질이 이제 분석해서 최종 결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개입했는지 미국은 다 알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점점 차차차차차차 나가기를,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또 한 겁이 지나간 겁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졌습니다. 다음에는 내일에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 대규모 시위를 갖는다 그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나펜스 보고 국무장관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 발표해서 야, 너 똑바로 해. 너 이렇게 선거 결과 뒤집을 정도로 많은 부정투표가 있는데 왜 그거 조사 안 하고 있어? 그렇게 경고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대중 집회를 통해서 여론을 환기할 겁니다. 그러면 조지아주에서도 버틸 수가 없어요. 조지아주에서 버티지 못하면 두 번째 도미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네바다, 동부 다 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애리조나 상원의장이요. 카렌 팬이에요. 카렌 팬. 이 여자분이 상원의장이 검찰총장한테, 예를 들면 서울 검찰총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야,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부정투표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 너희들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거 꼭 조사해줘야 되겠다. further investigation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검찰청이 버틴다? 못 버팁니다. 지금 주류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선거 없다고 나쁜 말로, 시쳇말로 개기고 있는데 그거 금방 넘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결사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 한 가지 말씀드려요. 이번에 재검표 발표할 때 주위에 상원의원 건물을 밖에 밀리샤, 민병대가 나왔어요. 민병대 뭡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민간인들이요. 예비역 군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헬멧 쓰고 선글라스 끼고 방탄조끼 입고 M16 같은 거 그 총을 내고 그러고 나왔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미국 사람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이걸 덮고 간다? 못 덮고 갑니다. 웬디 로저스라고 주 상원의원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50개 주에 있는 주의 의원들한테 편지 보냈어요. 야, 너희들 주에서도 재검표해. 야, 부정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거 안 하면 우리나라 망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조지아주 곧 넘어가고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넘어갑니다. 넘어가지 않으면 넘어가도록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외쳐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있는 우리 재미교포들이 저희들 말을 듣고, 야, 한국에서 미국 선거 이렇게 걱정하네. 야, 한국에 진짜 부정선거가 있긴 있었던 모양이네. 이러고 그 사람들 메아리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미국 얘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요, 한국 평화시가 아니에요. 한국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한국 반란 상태예요, 반란 상태. 한국 반역 상태예요, 반역. 그냥 반역도 아니에요. 위로부터의 반역, 위로부터의 반란 상태예요. 이거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막 반역 반란이라 그래. 제가 예를 들어드려요. 또 얘기를 할까요? 아니, 멀쩡하게 뇌물도 하면은 대통령을 내란 외우가 아니면 탄압할 수 없는데도 주류언론 동원해서 묵시적 공동체 어쩌니 저쩌니 해갖고 그거 엮어놓은 거 그거 반란 아니에요? 반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뇌물 받았어요? 최순실이 가갖고 친구한테 신부를 몇 번 시킨 거 같고 그거 사진 찍어서 동영상 찍어서 거기에 무슨 커다란 비리가 있느냐 해갖고 사람들을 혹해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반역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반란 아닙니까? 041호 총선 이거 국민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아니, 이 자식들이 어디다 대고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피땀 흘려서 지켜왔더니 외세랑 개입해서 우리 주권을 빼앗아 먹어? 그래서 국회에서 3분의 2 가까도록
지 국회 만들어갖고 각종 악법, 각종 독재법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거 자유민주주의를 깔아뭉개겠다는 반란이고 반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란이고 반역이에요. 이거 못 잡으면은 우리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뭐 그렇다고 치고 우리 새끼들은 중국말 쓰고 다녀야 돼요. 짱꼴라말 쓰고 다녀야 돼요. 중국 공산당 지배받고 다녀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 가기만 하면은 운명공동체니 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아부를 해야 되는데 이래갖고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뉴욕 가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왜 지가 종전선언을 해요? 지금 한국은 휴전선언 반란 반역 상태인데 왜 지가 가서 평화선언을 한다고 수작을 부려요? 장사가 안 돼갖고 죽는 국민들이 매일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고 코비드 때문에 문 닫은 자영업자들이 100원 자영업자들이 수백만이랬는데 그게 평화 상태입니까? 그게 종전할 수 있는 상태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체제 변환, 레짐 체인지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바로잡으시는 사람 누굽니까? 이념적으로 추천하고 정신적으로 강의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지금 나와서 대선에서 떠들고 다니는 놈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아서 자기들 잘못된 부패한 기득권을 계속하려고 하는 사람들, 공고히 하려는 그런 사람들밖에 더 있어요?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당해서 도둑 맞고도 그걸 바로잡지 못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라는 망상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국회에 가서 저 청와대에 가서 길가에 가서 부정선거 진상규명해, 아니면은 선거 치를 수 없어 라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답답합니다. 오늘 유튜브 선생님들 추석 잘 주시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살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이 박사 1인 시위 자유발언대에 오셔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신 연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튜브 대표님들 외국인 현장에서 생생한 방송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백이사TV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장로TV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큰영TV 대표님 오셨습니다. 영어방송2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싱 현장방송 대표님 오셨습니다. 백년대계 대표님 오셨습니다. 문영산TV 대표님 오셨습니다. 봉주루TV 대표님 오셨습니다. 정일TV 대표님 오셨습니다. 곽은경TV 대표님 오셨습니다. 좋은방송TV 오셨습니다. 0415TV 대표님 오셨습니다. 0415TV 대표님 애쓰셨습니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년주TV 대표님 오셨습니다. 자유의 세상TV 대표님 오셨습니다. 정의세계 대표님 오셨습니다. 우파순정TV 대표님 오셨습니다. 윤형구TV 대표님 오셨습니다. 구성재 백두산 캠프 대표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비한 것 같아도 이런 유튜브 대표님들의 헌신이 잠자는 대한민국의 민심을 깨우고 좋은 정보 전해주시고 외국의 현장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고생하신 보람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 대통령님 탄핵이 무효되고 복귀하시고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재건하는 그날이 꼭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애국가를 하고선 저희 집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이믹선 교수님하고 오연아 가수님이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멀어도 넓도록 하늘에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하늘로 길보전하세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남산의 예정